쉬어진 말. 가보죠. 누가 한번 읽어보시죠. 쉬어진 말, 첫마디 써놓은 말, 결코 생각한 일이 없는 다른 말, 즉 말도 않고 딴소리를 하는, 즉 말은 않지만 말을 하고 있는, 첫마디 써놓은 말, 하나, 둘, 셋, 위에는 태양, 너의 얼굴, 우물 한가운데 멍청한 태양처럼 박혀있는 내 얼굴, 첫마디 써놓은 말, 넷, 다섯, 조약들이 끝내 떨어지지 않는다. 떨어지면 내 얼굴을 본다. 떨어지면 추락의 수직선을 헤아린다. 첫마디 써놓은 말, 다른 말이 없다. 밑에는 떨어지고 있는 말이 아니라 얼굴과 태양과 시간을 떠받고 있는, 지옥일에 간신히 떠받고 있는 말, 추락 전 사고 전의 말, 첫마디 써놓은 말, 둘, 셋, 넷, 부서진 내 얼굴을 보라. 흩어지는 태양을 보라. 부서진 물속의 돌을 보라. 똑같은 얼굴, 똑같은 태양을 보라. 똑같은 물 위에 새겨진 첫마디 써놓은 말, 왜 계속한다. 생각이 있는 말밖에는 말이 없다. 무슨 얘기죠? 무슨 얘기인가요? 어디에다가 써놓은 말을 한 것 같은데. 자, 우선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일상어와 시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실론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죠? 일상어는 정보 전달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정보 전달과 사전은 일상성이라고 하는 우리의 세계죠. 세계를 반영하거나 재현하는 그런 언어입니다. 무슨 얘기냐? 밥 먹었니? 라고 하면 사실 그대로의 밥 먹었니? 라고 하는 행위. 그죠? 거기에 대한 질문이죠. 똑같이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봅시다. 밥을 먹는다. 라고 하는 것은 일상어적인 측면에서 들여다보면 뭐예요? 배고프니까. 생리학적으로 굶으면 안 되니까. 죽으니까. 그렇게 해서 밥을 먹는 하나의 사실적 행위죠. 그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상의 범주입니다. 여기는 정보 전달과 뭐예요? 사전적 의미가 반영되어 있죠. 그래서 산문적 요소가 여기는 반영되어 있고요. 똑같은 말이라도 밥을 먹는다라고 얘기하면 시어에서 두 가지 다 갖고 있죠. 사전적 의미와 정보 전달의 의미 플러스 다른 의도성이 있죠. 다른 의도성이 있죠. 그럼 밥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인들은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거죠. 의미를. 그럼 왜 이런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 왜 이런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가 가까워요? 밑에가 가까워요? 위가 가까운 거죠. 그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소통과 전달과 그 다음에 관계죠. 이런 걸 전제로 해서 우리가 말을 하는 거잖아요. 말을 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는 반드시 여기에 따른 의미가 동반되죠. 동반돼요. 근데 시에서는 밥을 먹는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똑같은 소통과 전달과 관계의 의미를 띠고 있지만 여기는 뭐가 있다? 달리 상징적인 의미가 하나가 추가더 돼요. 그럼 이때 이 상징은 무엇을 말하는가? 무엇을?
무엇을 말하는가? 자, 우리가 다시 얘기하면 말 쉬워진 말이잖아요. 네.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미라고 하는 이 말이라고 합시다. 장미라고. 그럼 실질적으로 장미가 이렇게 생긴 어떤 형상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장미라고 얘기해도 되고, 뭐 구두라고 얘기해도 되고, 하늘이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왜 하필 장미라고 얘기를 하냐? 장미라고. 그럼 여기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약속 체계가 있는 거죠. 이렇게 생긴 것, 이런 것들은 장미라고 하자라고 서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린 장미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것은 장미이기 이전에 장미가 아닌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쉬워진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전부 다 뭐예요? 우리 약속 체계를 가지고 있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뭐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죠. 인식을 표상화해서 그것을 말로서 형상화해 낸 거잖아. 그런 거잖아요. 그럼 이 장미라는 말이 되기 전까지는, 장미라고 하는 말이 되기 전까지는 뭐예요? 무수히 많은 생각들이 와글와글 했겠지. 와글와글 했겠지.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장미라는 말로 통합이 돼서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유통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전의 말과 이 이전의 생각들과 이 이후의 생각들은 똑같은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왜 달라요? 정비가 안 됐다는 것은 뭐예요? 자유롭다는 얘기고 여기서는 프레임화 됐다는 거죠. 그죠? 하나의 형식이 비춰진 거잖아. 우리가 약속 체계를 가지고 소통과 전달의 관계성을 의도해서 이렇게 장미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기는 또한 뭐가 탈락이 돼버렸어요? 자유, 다이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탈락이 돼버린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옥탑뼈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돼요? 자, 쉬워지기 이전에 말이 어떤 이 장미라고 하는 말이 쉬워질 때까지는 생각이 있죠. 여기에 와글와글 하는 생각들이 있죠. 그 다음에 쉬워진 후에 이 생각들은 분명히 A와 A-는 달라요, 같아요? 다른 거죠. 다른 거죠. 참 독특하죠? 이 양반 생각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이 지니고 있는 대상을 들여다보면서 아름답네 뭐하네 이런 개념으로서의 시석이가 아니고 모든 사유체계는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여기서부터 말을 통해서 그것이 출발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출발된다. 그죠? 우리는 우리 박영희 선생님 예를 들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속의 어떤 프레임화된 어떤 세계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속에 프레임화된 세계가 아니라 이거 이전에 어마어마한 위대한 무언가의 세계란 말이요. 이 세계를 우리들에게 인간이 유통하고 그죠?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는 뭔가 공통된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으로 공통화시킨 거잖아. 근데 하나님이 이 공통화 속에 있어요, 없어요? 정작 없다 이 말이요. 저 그 말 하다가. 하나님이 이 말 속에 없다 이 말이요. 자, 달리 얘기하면 손영자다라고 하면 손영자는 우리가 하나의 어떤 개체를 우리가 이 소통과 전달과 관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손영자라고 하는 하나의 프레임으로 이름을 붙인 거죠. 그럼 손영자는 여기 이 이름 안에 손영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냥 이름이 손영자일 뿐인 거죠. 위대한 거죠, 이거.
우리는 손영자를 손영자라고 생각해요. 손영자는 그 사람 이름 안에 그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름 안에는 정작 손영자는 없는 거예요. 명명이 있을 뿐이지. 그렇게 명명이 있을 뿐이지. 그래서 이 옥타비오파스는 이 얘기를 합니다. 이전과 이후라고 하는 이 엄청난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해 놓음과 동시에 여기는 이 기준점으로 해서 이전과 이후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모든 사고는 말이란 것을 통해서는 뭐예요? 전부 다 여기에 갇힌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이 세계에 갇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굽어 살피시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것도 그 하나님 아버지라고 외치는 그 외침 속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 단지 내가 그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할 뿐이지. 할 뿐이지. 와, 시가 이렇게 어렵고 왜 이렇게 서냐 이 사람은. 지금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뭐예요? 시가 지형에 가야 되는 것은 알미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시는 무엇이다? 알미다. 이때 알은 뭐예요? 지식이 아니라 지혜에 속하고, 이때 이 지혜는 존재와 결부된 지혜죠. 존재성과 결부된 지혜죠. 그래서 여기 이전의 세계죠. 이전의 세계. 프레임화되지 않는 이전의 세계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시가 지향에 가야 될 궁극적인 목표다. 하이데거도 그렇게 얘기했고 이 양반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다시 쉬어진 말로 돌아오면 첫마디 써놓은 말 이렇게 나와요. 결코 생각한 일이 없는 다른 말이잖아. 이 말, 즉 말도 않고 딴소리를 하는, 즉 말은 않지만 말을 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뭐예요? 우리의 말로서 이걸 다시 한다면 이심전심, 말 없음 속에 말이 있음, 역설이죠. 말 없음 속에 진정한 말이 있다. 어제 그저께 차주일이라는 시인이 여기 내려와서 저하고 이제 앉아서 차주일의 시적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유튜브 보셨어요? 거기서 무표정이라는 얘기를 제가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무표정도 일종의 하나의 자기 표현이긴 하지만 달리 우리가 그것을 표현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무표정이라고 했어요. 그럼 무표정 반대말은 뭐예요? 유표정이죠. 유표정은 거기에 뭐예요? 내가 기뻐서 웃는다, 슬퍼서 찡그린다, 화가 났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그 세계에 기쁘고 화나고 분노하고 이런 세계에 내가 프레임화돼서 갇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는. 무표정이 진실이다라고 얘기해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무표정이 진실이죠. 무표정이.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는 그 세계가 좋다 나쁘다는 우리의 분별이죠. 주관적인 분별이죠. 그래 안 그래요? 선생님 왜 그게 분별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건 좋은 거고 나쁜 건 나쁜 거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하나의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박영희 선생님 저기 중동에 사셨으니까 중동 아이들 머리에 손대서 이렇게 쓰다듬으면 좋아해요, 싫어해요? 그런 거 몰라요? 환자만 봐갖고 제가. 환자만 보셨구나. 아이들 뭐 일상적인 생활은 못했죠. 근데 우리는 아이들이 귀여우면 어유 그럼 자식 저 잘생겼네 하면 머리를 싹 쓰다듬어 줘요. 그럼 우리는 그걸 칭찬하거나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걔들은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으면 굉장히 화를 내고 모욕적이라고 생각해요. 모욕적이라고. 그럼 똑같은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한쪽은 나쁜 것이고 한쪽은 좋은 것이야. 그럼 무엇이 진실이냐? 그걸 우리는 관습이라고 해요. 관습적 상징, 뭐 이렇게 문화권에서 통용되는 어떤 것이다. 그럼 그것이 문화권에서 통용된다고 하는 사실이 그것이 진실이냐는 거지.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유정이 있을 뿐이죠. 그죠? 무정은. 자,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우리 무정은 진실과 가깝다. 마찬가지로. 여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갔어요. 천마디 서놓은 말. 하나, 둘, 셋. 위에는 태양 너희 얼굴. 우물 한가운데 멍청한 태양처럼 박혀있는 네 얼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얼굴 이렇게 얘기해요. 멍청한 태양처럼 박혀있다. 위에는 태양, 너희 얼굴, 우물 한가운데 멍청한 태양처럼 박혀있는 네 얼굴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내려가 봅시다. 천마디 서놓은 말, 내 따섯 이렇게. 조약들이 끝내 떨어지지 않는다. 떨어지면 네 얼굴을 본다. 떨어지며 추락의 수직선을 헤아린다. 참 난해합니다. 지금. 참 난해합니다. 위에는 태양 너희 얼굴 우물 한가운데 멍청한 태양처럼 박혀있는 네 얼굴입니다. 자, 멍청한 태양처럼 박혀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린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멍청한 이런 겁니다. 제가 파악할 때는 자, 이 화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는 이 세계를 말하고자 하는 거죠, 지금. 대조적으로 이 세계는 어떤 세계다? 이것이 예를 들어 이상적인 세계다. 아니면 진실한 세계다. 라고 한다면 이 세계는 뭐예요? 조작되거나 인위적인 세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응? 우리가 장미를 장미라고 한다면 장미를 장미라고 이름한다면 내가 이름하는 이 세계 속에 나의 사유체계도 고정화되는 거죠. 정형화되는 거죠. 그럼 그 정형화되는 세계성을 이 양반은 뭐라고 쳐다봐요? 멍청하다 이렇게 봐. 멍청하다. 자, 그 다음에 조약들이 끝내 떨어지지 않는다. 떨어지면 네 얼굴을 본다. 떨어지며 추락의 수직선을 헤아린다. 떨어진다. 추락.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이 세계에 대해서 이 세계에 대한 일종의 물러감이죠. 멸리죠. 물러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다가오는 겁니다. 이 세계가 다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다시 한번 가보자고요. 천마디 서놓은 말, 다른 말이 없다. 밑에는 떨어지고 있는 말이 아니라 얼굴과 태양과 시간을 떠받고 있는 지옥, 위에 간신히 떠받고 있는 말, 추락전, 사고 전의 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있죠? 이전의 말. 사고 전. 자, 다른 말이 없다. 밑에는 떨어지고 있는 말이 아니라 얼굴과 태양과 시간을 떠받고 있는 지옥 위에 간신히 떠받고 있는 말, 추락전, 사고 전의 말. 자, 이 사람은 이런 수평적 개념으로 보지 않고 이렇게 본 거죠. 수식적 개념으로 본 거죠. 아시겠어요? 자, 이것은 여기서부터 추락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것은 이전이고 이것은 이후죠. 아시겠어요? 말 한 말이 여기 씌어지면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후 세계, 이전의 세계. 저는 이렇게 수평적 개념으로 이렇게 그렸지만 이 사람은 이제 수직적 개념으로 이렇게 그려놓고 있다 이 말이요. 도식을. 이해돼요?
천마디 서러운 말 둘, 셋, 넷 부서진 네 얼굴을 보라. 흩어지는 태양을 보라. 부서진 물 속의 돌을 보라. 똑같은 얼굴, 똑같은 태양을 보라. 똑같은 물 위에 새겨진 이렇게 나옵니다. 자, 부서진 네 얼굴을 보라. 해체된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네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화되고 프레임화된 어떤 세계에 대한 해체성. 흩어지는 태양을 보라. 흩어지는 태양을 보라. 부서진 물 속의 돌을 보라. 똑같은 얼굴, 똑같은 태양을 보라. 똑같은 물 위에 새겨진. 천마디 서러운 말을 계속한다. 자, 여기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생각이 있는 말밖에는 말이 없다. 생각이 있는 말은 입 밖으로 나온 말이 씌워진 말인가요? 사유체계 안에 있는 말인가요? 사유체계 안에 있는 말입니다. 말밖에는 말이 없다. 말로서 튀어나오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오염되고 변한다. 다분히 이 시는 선적 세계에 대한 노래입니다. 불교의 선적 세계. 그럼 노자가 얘기하고 있는 도가도 도가도 도를 도라고 얘기하면 도가 말 속에는 도가 없는 거나 똑같은 이치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유입니다. 사유. 하나 덧붙여서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이게 뭐 항상 이제 공안이라고 하죠. 그 불교의 그 선성들은 제자가 와서 이렇게 물어요. 저기 그 스승님 도가 무엇이죠? 깨달음이 무엇이죠? 라고 하면 어떤 스승은 그랬다 그래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손가락을 가지고 이것이 돈이라 이렇게. 이것이 도라 이렇게. 이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요. 아시겠어요?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명심 씨는? 이것이 뭐냐라고 얘기해. 이것이 돈이라. 이것이 깨달음이라. 이것이 뭐냐? 이렇게 해서. 모르겠는데요.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명심 씨는 뭐라고 얘기할래요? 모르겠는데요. 알려주겠죠. 손가락입니다. 그죠?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이게 흔들고 있으면 그건 손가락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손가락 끝을 저걸 지향하는 걸 보고 저 형광등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형광등이요. 아시겠어요? 네, 다양할 수 있겠죠. 네. 그때 한 제자가 아무 말 없이 뭐예요? 몽둥이를 하나 들고 와서 그 스승을 개 패듯이 패버린 거예요. 왜 패했을까요? 왜 패했을까요? 들은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요. 자, 이런 겁니다. 선생님한테 들은 거.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손가락입니다라고 하면 그 놈은 어디에 갇힌 거예요? 손가락 안에 갇힌 거예요. 이 대상 안에 갇힌 거죠. 아시겠어요? 깨달음이 뭡니까? 라고 이것이야 라고 했을 때 이것이야. 이것은 무엇인고? 물었더니만 우리 박영희 선생님 그거 손가락이잖아요. 그러면 박영희의 사고의 그 한계는 어디에 갇혀버린 거예요? 이 형상화된 이 손가락에 갇혀버린 거죠. 근데 그거 딱 듣고 좀 꾀를 내서 손가락 하니까 잘못 얘기한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야. 선영자가 옆에 딱 있다가 그게 아니고 형광등이요 이렇게 잔머리를 선 거지. 그러니까 명심이 가만히 있다가 일 나가서 밖에 가서 몽둥이 하나 갖고 와 서성을 쫙 패버린 거야. 왜 패했을까? 이것이 돕니다. 헐.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조차도 우문이다 이 말이요. 도는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안에 있지 않아. 이 손가락에도 있지 않고 이 형광등에도 있지 않아.
그 말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새끼야. 그러면서 패버린 거지. 쓸데없는 소리 아니야. 응? 그러고 그래서 호련히 가버렸어요. 그랬더니만 스승이 드디어 한 물건을 건졌군. 그래서 이 얘기 듣고 또 나중에 벌떡 일어나서 선생님 쫙 패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려고 했는데. 재밌죠? 자라도 좀 배우고. 재밌죠. 대단한 겁니다. 생각이 있는 말밖에는 말이 없어야 되는 거죠. 없죠. 이해가 돼요? 생각이 있는 말밖에는 말이 없다. 지금 철학 공부하고 있어 지금. 어마어마한 그 철학입니다. 어마어마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가보자고요. 말 한 말 조금 더 가봅시다. 말 한 말입니다. 쉬어진 말과 말 한 말.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말은 말은 이렇습니다. 써놓은 종이에서 말은 일부러 만든 물건들을 글러쓴 기본 하나씩 불출하될 때마다 매아징 얼어붙는다. 동일된 종이 위에 영원히 조금씩은 하였다. 말이 일어선다. 걸어간다. 이때는 시를 타고 침묵에서 외침으로 칼날 위에 정확한 말이 칼날 위로 귀는 보금자리 아니면 소리의 무정 말한 소리는 말이 없다. 말한 소리 말하지 않는 소리는 무슨 생각을 할까? 말하라. 어쩌면 공명은 공부일지도 몰라. 외친 한마디 사유여간 통감 속 다른 천체에서는 천체를 뭐라고 할까? 말한 말은 생각한다. 앞뒤를 생각을 한다. 마음은 마음 아프고 미친 마음 때문에 묘주는 묘지, 싹은 싹수가 있다. 귀의 미궁, 내가 한 말은 스스로 딴소리를 한다. 침묵에서 절규까지 들리지 않는 소리. 무죄는 죄를 모르는 것. 이야기를 하려면 말 안 하는 것을 배우라. 어려워요. 자, 그 밑에 보면 바스는 시열한 아담과 이브의 전락 이전의 신복을 찾는 작업이라고 말한다. 아담과 이브 전락이라고 얘기해요. 선악과를 따먹고 이렇게 된 거죠. 그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이미 탐이죠. 탐. 집착이죠. 아까 착입니다. 착. 아시겠어요? 그 착의 세계에 들어와 버린 거죠. 그럼 그 착의 세계는 무엇과 동시에 들어와요? 말과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말로 유혹하는 거죠. 말과. 그래서 이전의 침묵을 찾는 작업이라고 말한다. 말이고 사물일 때 산이 되라 하면 진짜 산이 되든 시절의 언어, 그 의시는 언어의 개념을 비우고 바로 우주 생성의 원형적인 언어로 되돌리는 작업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까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말이라고 하는 이전의 세계와 이후의 세계인데 아담과 이브라고 하는 이 두 대상이 착이라고 하는, 그죠? 사과라고 하는 그 매개물을 통해서 착을 가지게 되는 세계죠. 이후는. 여기는 뭐예요? 이전의 세계는 낙원이죠. 착이 없는 세계죠. 시연은 바로 여기에 있는 세계를 노래하는 것이다. 근데 이 사람하고 오타비아 파스의 말이 아니라 이걸 주석으로 단 사람의 생각인 것 같은데요. 이 옥타비아 파스는 이런 종교 없잖아요. 아담 이브를 말할 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왜요? 왜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전 모르는데 이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아담 이브를 말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알고 있어서. 아니 자기 시에 대해서 자기가 주석을 그렇게 달잖아요. 이 사람이 대체적. 다른 주석이에요? 그럼요.
근데 이제 여기에 빠스는 행위니까 음. 이게 이제 제3자가 이제 다른 것처럼 그렇게 이제 느끼시는 네,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이런 거죠. 자, 바스는 이 통습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졌어요. 우리가 뭐 유불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죠? 자, 세계적인 종교, 카톨릭, 기독교, 그 다음에 나중에 불교, 이런 세 개를 전부 다 아우르는 어마어마한 사상을 가진 사람이에요. 파스가요. 네, 바스가. 카톨릭은 어디에? 그 남아메리카 전부 다 스페인 식민지였잖아요. 네. 거기서. 그 다음 기독교는 영국으로 건너가서 개신교에 대한 사상을 습득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인도로 와서 어떻게 돼요? 불교라고, 힌두교, 불교라고 하는 사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본으로 건너와서 뭐예요? 남매호랑개교?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하이쿠라고 하는, 이 선이라고 하는, 인도에서는 선이 없어요. 선이 없어요. 일본에서 섬이라는 이 제가 하는 걸 갖고 남녀 그런 겁니다. 남녀 호랑 개그가 그게 연화경인가요? 연화경을 가지고 얘기하나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가보자고요. 말은 일어선다 이렇게 되죠. 잘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사물이 말한다 이렇게 됐죠. 이거 누가 얘기해요? 누가 얘기했어요? 그 사람 누구? 거의 하이데코. 그 사람. 우리 남편. 뭐. 이게 엄청 친한 것 같더라. 엄청 친한 것 같아. 그 사람. 좋아요. 하여 사물이 말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다 설명을 들었죠? 네. 자, 이것을 들여다본과 동시에 내 머릿속에는 이 책상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고요. 책상은 뭐예요? 바로 써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물이 말한다. 이게 대상이 없으면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내가 말을 한다는 것은 대상이 내게 말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물이 말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말이 일어선다. 일어선다. 자, 예를 들어서 바닷가 안개 속에 뭐라고 할까요? 한 송이 장미가 떠오네 라고 하는 문장을 가지고 있어요. 야, 이거 진짜 시네. 이 박영희 선생님이 시 채택을 해서 시 쓰세요. 바닷가 안개 속에 한 송이 장미가 떠오네. 자, 그 다음 무슨 말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거나. 박영희 선생님부터. 머리 굴리지 말고 생각나는 대로 그냥 해보자고요. 그냥 좋았네. 응? 그냥 좋았네. 좋았네. 네. 좋았네. 좋아요. 말 돼요. 그냥도 좋았네. 그래요. 그 다음에 손민아 선생님. 장미가 떠온다는 말이 뭐예요? 떠오네. 떠오르는 안개 속에서 떠서 오네. 물결에 흘러서 오는 것처럼. 그냥 좋았네. 자세히 보니 장미가 울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울고 있었네. 장미가 울고 있었네. 그죠? 그 다음에 뭐? 잠깐만요. 지금 산으로 있어 시가. 나는 웃고 있는 장미를 닦아주었다. 울고 있다는 울고 있었네. 넘실대는 파도에 넘실대는 밀려오는 장미는 때는 파도에 밀려온 장미는 어디서부터였을까? 장미는 어디서 왔을까? 그지? 어디서 왔을까? 자, 보세요. 시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시 한 편이 딱 됐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런 말들을 내가 생각했어요. 지금 1분 전, 10초 전, 20초 전에 안 했잖아요. 이 말이 이 대상이 제시된과 동시에 떠오르는 생각들은
이런 것들이 주주주 일어서서 자기 스스로 왔잖아요, 내게. 네, 걸어왔어요. 한편이 시가 됐잖아요. 바닷가 안개 속에 한 송이 장미가 또 오네. 그냥 좋았네. 자세히 보니 울고 있었네. 넘실대는 파도에 밀려오는 장미. 어디서? 장미는 어디서 왔을까? 되게 철학적인. 우와, 이거 한편의 시가 돼버렸잖아. 우리 시술하고 노력하지 말고 가만히 보니까 저 장미가 뭘 뜻하는 거지. 뭐. 야, 보세요. 위대한 시가 돼버렸잖아요, 이게 지금. 엄청 철학적 의미를 근데 담고 선생님 있는. 저는 저기 생혜선 선생님이 자세히 보니까지 한 다음엔 그거 배웠잖아 이럴 줄 알았는데 이럴 줄 알았는데 놀랍죠, 지금. 자, 이것이 일어서게 한 거잖아요. 우리의 생각들을. 우리의 말들을 이렇게 일어서고 저벅저벅 걸어오게 해서 이렇게 하나의 어마어마한 세계를 만들어내버린 거예요. 그 말이 일어선 거죠, 지금. 이해해요? 와. 그래서 말이 일어선다 했구나. 뭐 말이 진가를 했다 진짜 맞네. 맞죠? 네. 어마어마하잖아요. 응? 이거 그대로 이거 사진 찍어가지고 시합회를 하세요. 누구든지. 좋지 않아요? 안 좋습니까? 엄청 뭔 뜻을 알고 있는 것 같아. 숫자 다 써와. 아니 이걸 제목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장미라든가 안개라든가 이렇게 붙여놓고 한편에 이거 딱 해가지고 시 발표해도 돼요. 이 시시한 어떤 시보다도 훨씬 더 사유적이고 훨씬 세련된 시잖아요. 보면서 엄청 더 연구를 할 거야. 시 평하는 사람도 엄청 더 좋게 평하는. 제 같은 놈은 이걸 한 편 갖다 놓고 하루 종일 얘기해요. 하루 종일. 평론하는 사람은 그래. 말도 안 되는 거 써놓고 그냥. 이거 어마어마한 말이 여기 다 들어가 있죠. 어마어마한 말이. 보세요. 안개가 일어선다. 이렇게 해봅시다. 안개가 일어선다. 바닷가 안개 속에 한 송이 장미가 또 오네. 안개가 일어서네 합시다. 뭐 문체적인 특성을 통일하면 안개가 일어서네. 바닷가 안개 속에 한 송이 장미가 또 오네. 그냥 좋았네. 자세히 보니 울고 있었네. 넘실대는 파도에 밀려온 장미는 어디서 왔을까? 한편의 완벽한 시가 딱 되어버렸죠. 말이 일어선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오케이. 이것이 시다는 거지. 여기에 밥 먹었니? 니 발 닦았니? 저거 양말 이렇게 세탁기에 갖다 넣었니? 안 넣었니? 이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일상화된 어떤 프레임이죠. 이런 것들을 훨씬 뛰어넘은 이전의 세계를 여기에 구현해 낸 거잖아. 이것이 시예요. 시가 안 되면요. 선생님 시가 안 되는데 미치겠어요. 오시라고. 이렇게 한 편 딱 해가지고 뭐예요? 이거 딱 해가지고 또 한 편 완성. 짝짝짝. 됐어. 5분. 그렇지. 근데 저는 그동안 선생님이 저만 해도 꽤 오랜 시간을 배웠고요. 딴 분은 두 분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여튼 배웠으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지 그냥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기초가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시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런 말 앞머리에 100번 뭐 지지게 줘봐야 그 사람 저 새끼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시를 배우러 왔지 뭐 엉뚱한 소리를 하려고 왔나. 이렇게.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없냐? 지금 하고 있어요. 일본에서 동아리라고 하는 모임을 통해서, 시 모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한 사람이 앉아서 완결성을 갖는 시 안 써요. 그건 이미 뭐예요? 타락되거나 오염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목표를 갖고 딱 네. 맞춰서. 타락되거나 오염됐다. 자, 이런 형식으로 시 쓴다고. 이런 형식으로. 써보니까 어때요? 진짜 좋은 것 같은데. 써보니까 어때요? 네 사람의 그 머리가 다 표현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람의 그 생각들이 표현이 한꺼번에 됐어요. 저 바닷가에 안개가 와요. 한 송이 또 오는 거 하고 그냥 좋은 거 하고 무슨 관계 있냐 이 말이요. 그 다음에 자세히 보니 울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의미를 이 맥락 속에 다 내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한 사람이 그렇다면 한 사람이 뭐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질서와
그죠? 통일성이라는 것을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문장을 어떻게 이거 또 오네. 그럼 뭐가 또 온다는 말이야. 뭐 이렇게 고민해 가면서 또 끼워 맞추고 뭐 하려고 한다 이 말이요. 그거는 이미 오염된 세계다 이 말이지. 오염된 세계다. 그래서 읽어보니까 장미가 그 여자일 수도 있고 그 나의 그럼요. 부인일 수도 있고 나의 사유일 수도 있고 나의 하나님일 수도 있고 네. 나의 깨달음일 수도 있고 저 내 장미- 남편일 수도 있다. 그렇죠. 내 남편 진짜 무궁무진한 그걸 담고 있네. 그럼 이 세계일 수 있잖아요. 이 세계일 수 있잖아요. 자, 이래서 말이 일어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밌죠? 네. 스노운 종이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스노운 종이에서 예를 들어서 이걸 써놨어요. 안개가 바닷가에 바닷가 안개 속에 한 송이 장미가 똥오네라고 하는 이 말을 써놨어요. 아니면 제목에 안개가 일어선다. 타고 왔어요. 그 다음에 이게 또 따라오잖아요. 일어서서 저벅저벅 내게 오는 거지. 스노운 종이 위에서 말이 일어선다 이렇게 돼요. 말 돼요 안 돼요? 돼요. 말은 일부러 만든 돌고드름이다. 자, 말. 이렇게 오기까지 이게 있어요 이제. 자, 보세요. 이렇게 오기까지는 부드러워요. 말랑말랑하고 우유가 같아. 소프트해. 근데 말해진 이 말은 이미 어떻게 돼요? 우리는 뭘 부여해요 여기에? 의미를 부여함으로 돌기둥이 돼버려 딱딱한 어떤 것으로 돼버린다는 거지. 누가 의미를 부여해요? 작가가요? 아유, 사람들. 사람이 다 의미를 부여하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의미를 부여하지. 작가도 거기다가 그렇죠, 의미를 의미 부여. 쓰고 우리도 읽으면서 또 의미를 부여하는 거지. 이게 이렇게 되기 이전까지는 말랑말랑했는데, 이 세계였는데 이렇게 돼버리고 난 뒤에는 어떻게 돼요? 고착화되거나 정령화 돼버리고 경직돼버린 거죠. 돌고드름처럼. 모든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말이. 그 다음에 글로선 기둥, 그냥 몰랑몰랑한 이전에 이 세계가 아니고 글로선 기둥일 뿐이다. 그냥 기둥일 뿐이다. 하나씩 글자마다 메아리는 얼어붙는다. 메아리는 이거죠. 여러분들이 이 메아리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이 된 거잖아. 그래서 글자마다 메아리는 얼어붙는다. 이렇게 말한 말 속에는 그 메아리가 다 얼어붙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 소금 기둥이 누가 됐나요? 성경에서. 모세 안에. 그가 어떻게 돼요? 절대 뒤돌아보지 말아라. 그 뒤돌아본다는 건 뭐예요? 그것도 역시 집착이죠. 집착이죠. 마음. 집착입니다. 이 말랑말랑한 세계를 그냥 유지해 갔으면 좋았는데, 뒤돌아서 확인해 본다는 것은 뭐예요? 이 세계로 와버린 거지. 이 세계로. 그러니까 소금 기둥이 돼버린 거예요. 이미 이 말랑말랑한 세계는 메아리는 날아가 버리고 그는 이 세계로서 고정화된 거죠. 근데 선생님 이 시를 이만큼 딱 보면은 그냥 가만히 놔둬야지 이 모든 세상에서 정형화되지 않고 이런 세계인데 우리가 뭔가를 쓴다면서 이미 그걸 갖다 자꾸 이렇게 만든. 자, 이런 거예요. 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위는 그냥 있음이죠. 있음. 그럼 말 이전의 세계는 어차피 인간은 뭐예요? 말을 안 하고는 살 수 없잖아. 말 안 하고는 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는 뭘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말을 가짐으로 인해서 뭐예요? 착이라고 하는 세상을 우리는 알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걸 알게 됨으로써 뭘 잃어버려요? 메아리를 잃어버린 거지. 메아리를. 그래서 이 메아리를 다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무엇이 있다고요? 철학이 있고 예술이 있고 시가 있는 거예요. 응? 종교가 있고 그런 거예요. 이것이 그냥 놔두고 건드리지 말고 말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종교 필요 없어요. 철학 필요 없어요. 예술 필요 없어요. 이미 여기 이 세계는 메아리인데
메아리의 세계인데, 말랑말랑한 세계, 하나님의 세계인데, 거기 무슨 말이 필요 없고 성경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요. 에덴의 동산이. 그럼. 근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이걸 알아버린 거예요. 이거를 알아버리고 이것을 환기시켜 주지 않으면 끊임없이 인간은 어떻게 돼요? 타락되죠. 그래서 자꾸만 이쪽을 환기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 이런 거. 자, 그러면 이 시가 뭔가? 옥타비아 바스는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것이 돌이야. 자연적인 돌인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이 돌을 어떤 형식이든 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재단이 돼야 된다. 그것이 바로 시다. 이때 이 재단은 이렇게 노래되어지잖아요. 이렇게 노래지고 되어지고 여기서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메아리에 대한 회복을 의미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작품이 되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지금 우리가 읽는 것처럼 그래. 내가 잃어버렸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이 메아리였구나. 나는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동안 아까 망고를 빚어 먹으면서 맛있네. 이 망고를 어디서 샀어요? 현대백화점에서 샀어요. 그리고 와 나도 다음에는 현대백화점 가야지. 이런 얘기로 와글와글한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메아리의 세계다. 이 세계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돌로 된 종이 위에 이렇게 네. 돌로 된 종이 위에 말은 일어선다. 영혼은 종이처럼 하얗다. 말이 일어선다. 걸어간다. 밑에 놓인 실을 타고 침묵에서 외침으로 칼날 위에 정확한 말의 칼날 위로 귀는 보금자리 아니면 소리의 미공임. 자, 말이란 것은 소리의 파장을 통해서 전달이 되죠. 그때 우리를 타락시키는 말이 있고 우리를 다시 이 메아리의 세계로 환원시키는 소리가 있는 거죠. 말이 있는 거죠. 그것이 진리의 말이는 거죠. 시의 말이고요. 자, 그래서 말한 소리는 말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소리는 무슨 생각을 할까? 말하지 않는 소리는 무슨 생각을 할까? 말하라 어쩌면 곰녀는 곰보일지도 몰라. 손영자는 어쩌면 뭐예요? 박마리아일지도 몰라. 예수님일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면 손영자는 아이고 내가 왜 예수님이에요? 손영자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뭐예요? 이름이 손영자일 뿐인 거죠.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보 전달과 관계성을 형성하기 위해서 명명된 하나의 명칭이죠. 손영자는 손영자가 아닌 거죠. 아이고 장미님, 아이고 달님, 아이고 형광등님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손영자를 손영자라고 얘기를 하는가? 이건 이미 이 속에는, 그 말 속에는 질서라는 개념으로 우리를 프레임하고 억압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외침 한마디 사유어간 통감 속 이렇게 나와요. 다른 천체에서는 천체를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 제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면 참 천재였던 것 같아요, 제가. 박영희 선생님 뭐 인정을 안 하시겠지만 어떤 생각을 제가 했냐면 제가 집에 어릴 때 이렇게 뒤에 대밭이 무성하게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대밭은 이렇게 바람을 불면 슈슈슈슈 하는 소리가 나잖아요. 대잎이 이렇게 해서. 그럼 대잎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이렇게 하면 새가 푹 날아가요. 일렁거리고 이렇게 하면. 그럼 그 소리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나는 대나무밭 속에 들어가서 노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참새들이 짹짹거리는 소리, 대나무 이파리 부딪히는 소리, 샤 하는 소리, 그런 소리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 혼자서 왜 나는 대나무하고 대화가 되지 않는가? 내 말은 대나무한테 전달이 되나 안 되나?
대나무가 알아듣나 안 알아듣나? 그럼 참새가 알아듣나 안 알아듣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막 어떤 데는 뭐 찍찍잭, 시켜봤어요. 예, 찍찍잭잭하고 하고 뭐 대나무야 너는 왜 내 말을 못 알아듣냐 이런 말을 다 없애버리고 찍찍찍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심각해요. 대나무 밭에서. 근데 그런 모습을 할머니가 봐요. 응? 할머니 얼마나 걱정 많이 하셨겠나. 완전히 얼굴이 노랗게 한심하다는 데 쳐다보면서 아이고 천지신명이시여 의하면 좋노 네, 그러시죠. 의하면 좋노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학교인가요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이렇게 정도 되면 이제 철이 들 대로 들잖아요. 근데 다른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여름날은 떼학볕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요즘 애들은 전부 다 버스 타고 다니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걸어 다니잖아요. 네, 그러죠. 가방 그 무거운 거 그거 들고 애들 입장에서는 죽을 지경이야. 맞아요. 어? 근데 햇빛이 쨍쨍 내려서 찌고 이렇게 그냥 쭉 늘어지는 거예요. 애가. 그럼 털럭털럭 혼자 그 길을 걸어옵니다. 그럼 갑자기 생각드는 게 이제 그런 거죠. 먼저 생각드는 게 내가 이 걸어오는 이 순간 나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언제까지 나는 살 것인가? 시간이란 문제를 이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언젠간 나도 죽을 텐데. 내가 죽고 난 세상은 어떻게 도래를 하지? 무엇이 남을까? 어마어마하게 슬픈 거예요. 내가 죽고 나면 우리 할머니는 이놈의 소상하고 아직도 여전히 멀쩡한 듯이 살아 계실 테고 우리 아버지는 그대로 계실 테고 우리 형들은 또 그대로 있을 텐데 나는 어디로 가지? 이 세상은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발자국을 뛰잖아요. 발자국을. 한 발자국을 뛰면 이게 윤회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윤회라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보면 모로 이렇게 자요. 모로. 혼자서. 그러면 우리 할머니가 와서 이제 뭐 등도 쓰다듬어 주고 뭐 이렇게 해서 할머니 무릎 베에서 이제 자게 하거든요. 그러면 슬그머니 할머니 이제 젖을 이렇게 만지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할머니는 이놈의 소상이 미쳤나 뭐 그래 가면서 이제 또 한바탕 하고 그러면서 이제 썩 내줘요 가슴을. 그럼 그걸 이렇게 얹어 놓으면 손을 얹어 놓으면 그렇게 편안하고 잠이 와요. 자 그러면 그 웅크리고 이렇게 있을 그 순간에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지? 그러면 엄마가 죽어서 저 하늘에 갔다라고 하는데 하늘에 어딘가에 있을 거다 말이지. 그럼 언젠가는 그 하늘에 나도 갈 텐데 그러면 만나나?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만나나? 그럼 내일이 빨리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빨리빨리. 이 지금이라는 시간이 빨리 지나가 버리고 엄마를 빨리 만나야 되니까. 그죠? 그럼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다가 걸음을 뛰는데 그렇다면 이 걸음, 이 찰나, 이 한 걸음 뛰는 요 뒤에 내 발걸음은 그 생각한 거예요. 내 인생에서 가장 먼 시간이겠구나. 보세요. 나는 어디로 향해 나아가요? 미래를 향해서 내가 이 길을 나아가요. 그럼 빨리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이게 원형이라고 한다면 내 발걸음은 언젠가 다시 만날 텐데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뛰는 이 시간 세계 속에는 내게는 가장 먼 과거의 시간으로 가버린 거죠. 그 생각을 하고 이렇게 돌아오면요. 참담해요. 그래서 말을 안 합니다. 너 왜 그러냐. 뭐 이렇게. 말 시키지 마. 말하기 싫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말하지 말라니까. 아니 할머니가 고분고분하게 키우기 힘드셨을 텐데. 힘들었어요. 우리 할머니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말 안 들어요. 심부름 시키면 안 가요. 손님께서 거기 딱 계시잖아요. 그럼 여기 이렇게 딱 써가 있어요. 갔다 와라. 그럼 안 가. 갔다 오느라. 안 가. 그 자리에서. 요 딱 써서 안 가. 잡으면. 예. 이놈의 자식이 그럼 이렇게 떼면 나는 이렇게 딱 계산을 해요. 내가 이기니까. 달리면 뛰어오면 나도 그만큼 거리 뛰어가고 절대 안 가요.
그렇게 애를 먹였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할머니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죠. 마음이 아팠죠. 며느리가 없어서 아이가 저런가 그런 생각. 그러니까 빗나갔나? 네, 애가 빗나갔나? 그 다음에 저 자식이 생각이 좀, 정신이 좀 오락가락하고 좀 이상해서 굿이라도 해볼까? 자, 말은 생각한다. 이렇게 되죠. 앞뒤를 생각은 한다. 마음은 마음 아프고 미친 마음 때문에 마음은 아프다는 겁니다. 지금 묘지는 묘지, 삭은 삭수가 있다. 귀의 미궁. 네가 한 말은 스스로 딴소리를 한다. 스스로 이거 이해해야 돼요. 자, 우리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상대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상대가 말한 말의 의도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거나 다른 상상을 할 때 그렇게 됩니다. 내가 한 말은 스스로 딴소리를 한다. 이렇게 침묵에서 절규까지 들리지 않는 소리. 무죄는 죄를 모르는 것이 무죄고 이야기를 하려면 말 안 하는 것을 배우라. 엄청난 말입니다. 자, 아까 아담과 이브 얘기했죠? 이브가 아담을 꼬실 때는 말로서 다 꼬신 거죠? 그 사과랑 매개물을 통해서. 그래서 그때 말은 뭐예요? 형상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입니다. 그 형상을 가짐으로써 형상이 내포하고 있는 그 말은 뭘로 가지죠? 그림이 되고 우리 생각에 그림이 되고요. 그다음 그 그림은 착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채색이 되는 거죠. 채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 얘기를 하려면 말 안 하는 것을 배우라. 말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아담과 이브 이전의 세계, 그죠? 그 천국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품이죠. 그 세계가 진정한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 세계가 진정한 말이다. 자, 위대한 시입니다. 시도 이래서 해야 되는데 우리 쓰는 거는 진짜. 이래 어떻게 쓰노? 그래서 끊임없이 읽고 또 새기고 읽고 새기고 읽고 새기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덧 나의 사유도 나의 생각도 여기에 다 있는 거죠.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우리가 산중의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세계에 닿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진 종교인들이죠. 목사님이나 아니면 박영희 선생님 같은 분들이 목숨을 걸고 그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거죠. 그 세계가 어디죠? 말 이전에 아담과 이브의 말 이전의 세계죠. 그 세계를 가고자 하는 겁니다.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도 가고 절도 가고 기도도 하고 명상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닿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시라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죠? 그들은 절에서 하고 교회에서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시를 쓰면서 그 세계에 닿고자 하고 표현을 해내고자 한다는 거죠. 이해됐죠? 좋습니다. 자,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설명이 좀 많았습니다. 이 헐가리라 이것도 빨리 이제 교재도 좀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합니다. 자, 여기까지 다소 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좀 이해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챕터는 요번에 다 끝내려고 했던 거거든요. 요거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시편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건데 다음 주에 오시면 요약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바로 시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좋습니다. 재밌어요? 좋습니다. 이 책도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책 재밌어요.